오셨군요. 발걸음이 가벼운 걸 보니 기분이 좋은가 봐요. 무뼈를 가로질러 선주로 온 이들은 대개 고민을 안고 있거나 지쳐 있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무명객답게 발걸음이 힘차고 씩씩하네요.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당신의 손에 넣은 용반규약이란 처방전에 대해 연구해봤어요. 지금 얻은 건 1차 결론이니 이걸 신책부에 보내주세요. 결론이라... 결과적으로 용반규약엔 아마 해독약이 없을 것 같아요. 가까운 미래에도 해독약은 없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글로 정리해놨으니 관심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제가 정리한 용반규약 양리 연구입니다. 책사장께서 찾으시면 건네주세요. 당신이군요. 상의할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벌써 결과가 나왔나요? 연단사들의 실력은 정말 대단하군요. 단우님이요? 잠깐, 단정사의 연단사 책임자가 왜 밖에 머물고 있는 거죠? 단우님은 두 눈이 멀고 거동이 불편해 단정사의 동천을 떠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능력이라면 양리 분석이 벌써 끝난 것도 이상하지 않군요. 보고서를 한번 볼까요? 해독약이 없다니...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까다로운 단약 처방전을 구한 걸까요? 정말 골치 아프네요. 하지만 이것 또한 단서죠. 고마워요. 이 선물을 받아주세요. 사양하지 마세요. 나부, 선주를 위해 애써주셨는데 책사장으로서 마땅히 감사를 표해야죠. 절 만나러 와줘서 고마워요. 사실 제가 장락천에 머무는 이유는 동포들에게 진료와 처방을 해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신책부의 처방전 분석을 맡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됐네요. 제가 약을 좀 지어놨는데 시간이 지체되면 약효가 떨어지거든요. 혹시 대신 좀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럼 부탁할게요. 만약 그 애한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돌아와서 알려주세요. 조제한 약은 여기 있어요. 그의 집은 육아정 근처니 거기로 가면 금방 찾을 거예요. 얘가 단우 씨가 말한 애인가? 자기처럼 눈이 안 보이는 아이들에게 진료와 처방을 해주려고 여기 온 거였나? 장님아, 올라가. 근데 내려올 때 어떡하냐? 그냥 떼굴떼굴 굴러. 쟤 못 내려온다. 못 내려온대요. 야, 거기 화훼지민! 무슨 구경 났어? 뭘 쳐다봐? 넌 뭐야? 경고하는데 끼어들지 마. 대장이 요샌 좀 조용히 지내고 있거든. 비켜! 형님들 바쁘니까 까불지 말고! 대장! 대장은 무슨? 얼른 부축이나 해! 나 봤어. 방금 제가 은근슬쩍 힘주더니 대장 쓰러뜨린 거. 비겁하게. 그래! 네가 야비하게 힘주지만 않았으면 이미 내 주먹에 날아갔어! 아닌데. 대장 주먹은 닿지도 않았잖아요. 넌 그 입 좀. 가져 대장. 이렇게 치사한 놈은 상종할 필요가 없어요. 하! 오늘은 봐준다! 정정당당하게 싸웠으면 넌 한 주먹거리도 아니야! 맞아 맞아. 언니, 도와줘서
고마워요. 전 괜찮아요. 제 잘못이죠. 함부로 돌아다니다 쟤들이랑 마주쳐버렸네요. 평소에도 장님이라고 놀리고 발 걸고 물건 훔쳐가고 저래요. 언니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 정도로 안 끝났을 거예요. 아, 단호님 대신 오신 건가요? 요즘 혼란스러운 일이 많다고 하니 분명 바쁘시겠죠. 고마워요, 언니. 단호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쟤는 왜 외롭게 혼자 다니는 걸까? 어쨌든 약은 잘 전해줬으니 단호 씨한테 가서 상황을 알려주자. 오셨군요. 약은 잘 전해줬나요? 그 애를 보면 제 어릴 때가 떠올라요. 저도 그 아이처럼 어둠 속을 더듬으며 언제 닥칠지 모를 난관과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갖는 편견을 마주해야 했죠. 누가 괴롭히거나 넘어져서 다치면 전 울면서 단정사의 의사 선생님을 찾아와 치료했어요. 그렇게 오다 보니 저도 이 길을 걷게 된 거고요. 그 아이를 도와줘서 고마워요. 혹시 부탁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그 아이가 혼자 다니는 것도 걱정되고 고민거리가 있다면 들어주고 싶어요. 그 아이의 부모님은 풍요의 주민전쟁 때 돌아가셨어요. 친척이 아이를 받아주긴 했지만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더군요. 그래서 제가 진료를 보러 가면 아이의 이야기 상대가 되곤 하죠. 의사는 약을 처방해 몸을 낫게 해줄 수 있지만 외로움과 마음의 상처는 누군가 곁에 있어줘야 나을 수 있어요. 마음이 답답할 땐 공조사의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다더군요. 아이의 부모님이 공조사의 장인이셨거든요. 거기서 그리움을 달랬을 거예요. 이번에도 거기로 갔겠죠. 하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눈도 안 보이는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둘 순 없어요. 이게 대체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살려주세요.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괜찮아. 이젠 안전하단다. 고마워요, 언니. 감사해요, 단우님. 이분이 계시니 무서워하지 말렴. 하지만 단우님이랑 언니를 귀찮게 한 것 같아요. 저 때문에 힘들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겨우 이런 걸로? 앞으론 도움을 받는데 더 익숙해지렴. 우리처럼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거든. 겨우 이 정도로 이렇게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 긴 길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을 거야. 이건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혼자 걷는다는 건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에 공포를 느끼고 사람들이 보고 듣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세상 모든 것들이 칠흑 같은 불 속과 다를 바 없고 보이지도 않으면서 화상을 남기죠. 이런 삶을 장수종은 1000년 가까이 살아야 해요. 그러려면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죠. 누군가 나타나 구해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맞아요.
전 이런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저처럼 어둠 속에서 혼자 견뎌야 해요. 단우님, 저 혼자 잘할 수 있어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뿐이니까요. 그래, 그 점 항상 명심하렴, 영원히. 여긴 너무 위험하네요. 장락천으로 돌아가죠. 다시 한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청결자들은 어릴 때부터 손가락질 받는답니다. 그렇게 온갖 고난을 다 겪고 연단사 책임자 자리까지 올라왔지만 아직도 미력할 때가 많네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렇게 말한 건데 너무 가혹하게 들렸겠죠? 하지만 앞으로 그 아이가 겪을 미래에 비하면 이 정도는 세 발의 피해요. 장수종의 신체 조건은 태어날 때 다 정해져요. 외모, 지능, 키까지 전부 태어나는 순간 유전자에 영원히 각인되죠. 단명종들은 기계나 수술로 결함을 보완할 수 있지만 선주 사람들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어떤 방법을 쓰든 기계 이식을 하든 저희 장수종의 신체는 처음으로 돌아간답니다.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안을 이식해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적출했던 안 보이는 눈이 다시 차오르더군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어요. 그 후 빛을 되찾았던 순간은 도리어 제게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었죠. 장수종에게 천결은 영원한 고행이자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에요. 참 웃기죠? 풍요의 백성, 소위 흉물은 이런 고통에 시달리지 않잖아요. 어쩌면 천결은 역병 재앙신이 배반자들에게 남긴 저주일 수도 있겠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실언을 했네요.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요. 덕분에 장락천에서 하려던 일도 잘 마쳤네요. 참, 제가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례가 준비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그럼 잠시 안녕. 발소리가 머물고 있네요. 마음에 남은 의문이 있나요? 뭐든 물어보시죠. 아는 건 다 답해드릴게요. 모든 청결이 불치병인 건 아니에요. 이 기계팔은 멀쩡하잖아요. 이게 다 매립식 수술이 아니라 그래요. 피부 표면의 생체 전기 신호를 감지해 작동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제 눈은 달라요. 시신경이 덜 자라 이식물로만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선주 사람의 강한 회복 능력이 이식물을 거부하네요. 거부 반응은 죽음보다 고통스럽답니다. 비슷한 상황은 많아요. 골격 기형, 연조직 결핍, 선천성 심장병 등등이 있죠. 단명종은 이런 문제를 인공장기나 이식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장수종은 청결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선주 사람들은 대부분 구강 질병과 턱관절 장애를 앓고 있어요. 본디 선주 사람 같은 생물들은 사랑니를 빨리 뽑는 게 좋다고 하지만 선주 사람들에겐 불가능한 일이죠. 선주 사람의 사랑니는 대나무처럼 단단히 틀어박혀 있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천인의 배가 가진 진실이에요. 청결의 배일 뿐이죠. 풍요가 불러온 변화는 같이 겪었건만 풍요의 흉물과 선주 사람의 차이를 아시나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 단정사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동원해 밤낮으로 고민했답니다. 하지만 답은 하나더군요. 차이가 없다. 유일한 차이는 풍요가 가져온 장수종의 본성을 받아들였느냐 거부했느냐죠. 풍요의 백성 중 흉악하기로 소문난 보리인 요청 여우족의 체내에도 그들과 닮은 피가 흐르고 있지만 그들은 흉물이 아니라 선주 사람이에요. 이로 미루어 보면 흉물과 선주 사람의 차이는 생물학적 분류가 아닌 문화의 문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흉물이 선주로 들어오면 선주가 되고 선주가 흉물로 들어가면 흉물이 되는 거죠. 간단한 이치입니다. 흉물들은 본성에 충실하죠. 더 강한 육체를 얻기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놓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하지만 선조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은 금기시되고 있죠. 이제 왜 흉물에게 청결자가 나오지 않는지 알겠죠? 전 일개 연단사라 복잡한 세상사는 잘 모른답니다. 그들이 풍요의 백성을 자처하는 선조 사람들이란 건 알아요. 제 추측이지만 그들은 숱한 고난을 겪은 이유를 역병 재앙신의 운명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 믿고 풍요의 백성으로 돌아가 스스로를 구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례가 준비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그럼 잠시 안녕. 시황사에 대한 소설 봤어? 다 지어낸 이야기겠지. 그럼요. 서연 선생님께선 책을 안 사고 읽기만 해도 손님이다. 돈을 못 버는 한이 있어도 독서인의 열정을 식혀서는 안 된다. 라고 하셨는걸요. 하지만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서 읽어주세요. 기다리던 분께 연락이 왔나 보네요. 조심히 살펴가세요. 다음엔 책 사러 와주시고요. 수천 년 동안 고목이었던 나무가 다시 자라다니. 오셨군요. 고생에 대한 답례로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드리고 싶었어요. 신책부에서 준 증거물을 연구하다 떠오른 게 있었거든요. 역사 문헌을 참고해 만든 장수 건강약이에요. 이름은 찬운승로단. 당신에게 드릴게요. 이 약을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수명이 늘어날 거예요. 무명객인 당신의 여정에 분명 도움이 될 거랍니다. 그럼 전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니 여기서 헤어지죠. 다음엔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맛 이상해. 근데 몸엔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 괴로워. 몸도 너무 뜨겁고 숨도 잘 안 쉬어져. 이제 좀 진정이 되네. 그래도 아직 좀 힘들어. 뭔가 느낌이 싸해. 신책부에 가서 청주 씨에게 물어보자. 머리가 또... 진짜 단우가 준 찬운 승로단에 문제라도 있나? 이게 뭐야? 여기 신책부 아닌가? 신책부에 마각의 몸들이 뭐 이렇게 잔뜩 몰려와 있어? 놈들이 다가오게 하면 안 돼. 저기
무슨 일이에요? 다치시지 않게 조심해. 이봐요, 이봐, 어서 정신 차리세요. 다행이다. 깨어나셨군요. 큰일 치르시는 줄 알고 식은땀이 다 났습니다. 신책부에 들어서자마자 무기를 휘두르시더군요. 통제력을 잃은 모습이 마각의 몸에 빠진 동료들과 똑같았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 듯한데 신책부로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말대로라면 단우님이 줬다는 그 선물이 야광의 비전에서 쓰는 기이한 단약 처방전과 똑같다는 거군요. 하지만 이상하네요. 당신의 몸을 검사한 의사는 신체 기능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거든요. 장난을 친 걸까요? 아니면 당신에게 약이 듣지 않은 걸까요? 한 번 더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야광의 비전이 쓰는 선약에 어떤 효능이 있을진 아무도 모르니까요. 전 곧바로 단우, 그자를 지명수배하죠. 혹시라도 단서를 찾게 되면 언제든지 제게 알려주세요. 경청을 데려가시죠. 그자를 찾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어떤 심정일지 알아요. 저도 친구에게 속은 적이 있는데 꽤 씁쓸하더군요. 그자를 찾으면 직접 해명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나무가 다누 씨가 여기 없어. 어디에 가야 있을까? 참, 다누 씨가 준 약상자에 기운이 남아있을 거야. 창주 씨가 준 경청을 이용해 찾아보자. 나와 경청, 다누를 찾아줘. 저건 다누 씨? 야광의 비전과 함께 있는 걸 보니 역시 억지가 아니었어. 수장님 물러서세요. 녀석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럴 거 없다. 이자는 내 지인이니. 이자한테 당한 형제 자매가 한둘이 아닙니다. 알아. 그럼 왜? 말했잖아. 지인이라고. 물러서라. 네, 수장님. 당신이 찾아올 줄은 몰랐네요. 미안해요. 많은 거짓말을 했지만 약에 대해 속인 것만 사과하죠. 다른 건 다 당신과 평등한 위치에서 교류하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드린 찬운승로단을 먹었나요? 몸의 변화가 느껴지세요? 약을 구하는 자들이 불사의 영약을 구하기 위해 수없이 선주해 왔지만 다들 헛걸음이었죠. 물론 그들의 추측은 틀리지 않았어요. 선주에는 장수종이 되는 비밀이 숨겨져 있죠. 전 당신이 마음에 들어 그 기회를 준 거랍니다. 찬원승로단을 먹으면 자애로운 야광님이 가져다준 무한한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군요. 호흡은 여전히 짧고 기운도 바뀐 게 없는 것 같네요. 왜죠? 혹시 사람들과 다른 특이 체질인가요? 스텔라론? 그럴 리가요.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 단명종의 신체에 스텔라론이 깃들어 있어 좋을 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오래 살긴 글렀군요. 제발 라브를 떠나줘요. 이 분쟁의 실상은 당신이 본 것과 다르답니다. 신책부의 사냥개들은 이 내전을 어떻게 묘사하던가요? 공명정대한 천궁의 사명으로서 우주의 악신인 역병재앙신을 사냥하고 있다나요? 야광의 비전은 악신의 수하고요? 그게 과연 사실일까요? 당신은 자애로운 야광님도 요궁재앙신도 모르지만 전 알잖아요. 당신의 눈에 제가 악으로 보이나요? 제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멀리 나부를 떠나주세요. 이건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니 당신과 적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둘 다 싸움을 원치 않으니 여기서 헤어지도록 하죠. 그동안 쭉 생각해왔어요. 요궁 재앙신이 선한 신도 아니고 자애로운 야광님도 악한 신이 아니셔요. 당신이 경원편에 선 건 그저 그들과 먼저 만났기 때문이죠. 아쉽네요. 제가 먼저 만났더라면 당신과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수장님, 이제 가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둘의 영원한 이별이길 간절히 바라요. 무명객이여, 안녕. 신책부에 가서 청주 씨에게 상황을 알려주자. 어떻게 단우 그자는 찾으셨나요? 못 잡으셨군요.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숨어있던 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는 건 무시무시한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거겠죠. 체포를 서둘러야겠어요. 어쨌든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저흰 알려주신 정보를 토대로 단우를 체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경호님의 의뢰로 단정사회가 태봉님이 이끄시는 대군과 합류할 거라고 들었어요. 더 이상 시간 뺏지 않겠습니다. 부디 몸조심하세요. 그리고 혹시 단우를 만난다면 근처에 있는 운기군에게 곧바로 알려주세요. 이 보수를 받아주세요. 마땅히 받으셔야 할 몫입니다.